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조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염증성 장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는 골수 억제 원인 및 치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혈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염증성 장질환에서 혈구 감소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골수 기능 저하의 원인, 그다음에 감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빈혈, 백혈구 감소증, 그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의 각각에 대한 치료와 간략한 요약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골수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수는 우리 몸 뼈 안에 존재하는 조혈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림프계와 골수계의 면역 세포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림프계를 통해서 T 림프구, B 림프구, 자연살해 세포 등의 이런 면역 세포들을 생성하게 되고, 골수계의 세포들을 통해서는 단핵구라든지 호중구, 호상구, 그다음에 호염기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지혈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소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적혈구들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체열을 한 후에 피를 원심 분리기로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하고 나면 위층에 이런 림프구들이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되고, 아래층에 적혈구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혈장과 혈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통해서는 이런 백혈구 모양뿐만이 아니라 적혈구, 그다음에 혈소판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적혈구들은 도넛 모양으로 가운데 동그랗게 뚫린 형태로 모양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분절 형태가 관찰되는 호중구들도 관찰이 되고, 여기 혈소판들도 점 모양으로 관찰이 됩니다. 다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적혈구들이 이렇게 창백해 보이는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겸상 모양의 이런 적혈구들이 관찰되기도 하고, 호중구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이런 과분절이 관찰될 경우에는 골수 이상을 의심해 볼 만한 소견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골수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성으로 혈소판들이 비교적 좀 더 흔하게 관찰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혈은 WHO에서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을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성인 남성에서는 정상 혈색소 수치는 13g/dL 이상, 성인 여성에서는 12g/dL 이상, 그다음에 임산부에서는 11g/dL 이상을 정상으로 보지만, 이것보다 혈색소 수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빈혈로 정의를 합니다. 경증, 중증, 그다음에 중등도 빈혈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는데, 정상에서는 남성과 여성 임산부가 수치가 다르지만, 경증, 중증, 그다음에 중등도 빈혈에서는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에서는 그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증 빈혈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3 사이, 그다음에 중증 빈혈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 사이, 그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에는 8 미만을 의미를 하고, 임산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빈혈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경증과 중증도, 그다음에 중증 빈혈의 이런 기준치가 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빈혈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골수 발육부전 또는 항염증성, 그다음에 적혈구 모양이 커지는 대적혈구성, 그다음에 피가 깨지는 용혈 또는 출혈로 인한 실혈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골수 발육부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항암제가 항대사물제, 그다음에 알키라제 등이 있습니다. 항염증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라든지 정간제 등이 유발할 수가 있고, 클로람페니실이라든지 설파제 또는 페니토인과 같은 약제들이 항염증성 빈혈의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적혈구성 빈혈은 적혈구의 크기가 커지는 빈혈을 의미를 하는데, 그럼 환원효소 억제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면역 억제제 또는 알코올이라든지 설파살라진과 같은 약제들이 유발할 수가 있고, 염증성 장질환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아자스리오페진과 같은 면역 억제제가 이게 대적혈구성 빈혈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도 환원음료소 억제제로서 대표적으로 대적혈구성 빈혈을 유발하는 약제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는 용혈이라는 것은 적혈구들이 깨지고 파괴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흔히들 쓰는 페니실린이라든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라든지 프로케네마이드라든지 퀴니딘 같은 항부정맥제, 그리고 알파메실로파 같은 항고혈압제라든지 프리마킨 같은 항말라리아 약제 같은 것들이 용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흔히들 드시는 항염증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엔세이드 같은 이런 약제들로 인해서 실혈뿐만 아니라 항응고제인 와파린과 헤파린 같은 약제들로 인한 실혈로 인한 빈혈도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에서 빈혈의 빈도를 살펴보면은 염증성 장질환에서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빈혈이고, 그 빈도가 무려 6에서 74%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철 결핍이라든지 염증 또는 이제 업산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이런 결핍과 관련된 빈혈이 가장 흔하고, 그 이유가 이제 장 자체의 염증 때문에 이러한 필수 영양소들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중증 빈혈, 예를 들어서 혈색소가 10g/dL 미만인 중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철분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런 경구철분제에 반응이 없다든지 중증도의 염증성 장질환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다든지 또는 조혈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구철분제로는 철분 보충의 시간과 이런 불편감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철분제로 빠르게 철분 결핍을 호전시키고 빈혈을 교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면역 억제제 또는 면역 조절제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의 대표적인데요. 사이오퓨린이라든지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칼시네린 이니비터, 또는 TNF-알파 억제제, 또는 인테그린 억제제, IL-23이라든지 12 억제제, 그다음에 잭 억제제들이 다양하게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제들로 인해서 앞서 보셨다시피 염증이라든지 골수 억제 또는 이제 출혈이라든지 용혈을 유발해서 빈혈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 중에 하나인 이제 아자시오핀이라든지 6-메카토프린, 6-MP 약제 같은 경우에는 골수 억제가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31에서 70% 정도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수 억제는 비과민 반응으로 용량 의존적이고 투약 중 어느 시기에나 발생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호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 예를 들어서 백혈구가 마이크로리터당 3,000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감염증에 취약해질 수가 있고, 또한 혈소판 감소증, 예를 들어서 혈소판이 마이크로리터당 15만 개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출혈 위험성에 대한 염려들도 해야 됩니다. 다만 10에서 15만 개 정도 사이의 혈소판 수치에서는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2만 또는 3만 이하로 혈소판 수치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소판 수혈을 한다든지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라든지 혈소판 감소증뿐만이 아니라 이런 적혈구 감소증, 빈혈까지 동반되는 전혈구 감소증 또한 이런 아자스오픈이라든지 6-MP 약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따라서 이런 약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는 초기 2달 동안에는 2주 간격으로, 그 이후 2달 동안에는 매달, 그리고 2-3달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받아서 이러한 골수 억제 관련한 혈액학적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약제를 사용하실 때 TPMT 유전자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이제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라고 해서 효소의 활성이 정상적인 대사자가 대부분인데, 일부 1.7% 정도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이제 TPMT라는 유전자 효소의 활성이 일부 감소된 대사자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약제 독성으로 인한 혈구 감소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TPMT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속 대사자인지 중간 대사자인지 느린 대사자인지를 감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신속 대사자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약제 독성이 심하게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유전자 검사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빈혈의 치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원인 감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출혈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이외의 흡수장애 또는 철분 요구량이 어떤지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혈액검사상에서 페리틴 수치가 1000나노그램/ml를 넘을 경우에는 우리가 철분 과잉 상태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철분 보충을 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철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골수검사인데, 우리가 철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골수검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장철 지표인 이제 페리틴 수치를 통해서 몸 안의 철분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또 가성비가 좋은 약제인, 여러분들이 또 드시고 계실 수도 있는 이런 페로바유, 페로설페이트라는 약제를 절대 처리 80mg이 한 태블릿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약제들을 2알 또는 3알씩 이제 공복 시에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장애, 대표적으로 오심이라든지 변비와 같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약제를 시작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제를 복용을 지속을 권고드리게 됩니다. 절대철 기준으로는 하루에 150에서 200mg의 철을 2번에서 3번 또는 이제 분복해서 복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고, 약제 복용 전후로 2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해야지 몸 안에서 위산을 통해서 철분이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라든지 이런 오렌지 주스 같은 이런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는 철분 흡수가 촉진이 되지만,
제산제라든지 녹차,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약재를 같이 드시게 되면 철분 흡수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철분제는 이런 이제 물과 같이 드셔야지 칼슘과 비타민 C가 외에 이런 영양분들이 들어있는 우유와 같은 커피나 이런 약재들과 같이 드시게 되면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구철분제 이런 복부팽만감, 복통, 변비, 설사 같은 위장장애가 대표적인 부작용이지만 주사철분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좀 선호될 수도 있고요. 이제 경구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철분제와 다르게 6에서 12개월 정도 꾸준히 매일 철분 약제를 복용하셔야지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복용 수능도도 중요한 이런 치료 반응 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경구철분제를 4에서 6주 정도 복용을 했음에도 혈색소 수치가 1g/dL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응성 빈혈로 정의를 하고, 이때는 빈혈의 원인을 재평가함과 동시에 결국철분제 불응에 준해서 우리가 주사철분제, 다음과 같은 베노페론주라든지 페린덱트주 이 주사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노페론주는 하루에 최대 500ml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페린젝트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최대 1000mg까지 사용을 가능한데, 이러한 약제들은 이제 빠르게 빈혈을 교정할 수가 있고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만 이제 비급여 약제다 보니까 베노페론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페린젝트 경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40만 원 정도까지 꽤 고가의 약제라는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빈혈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염증성 장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는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종류 중에 한 가지로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든지 곰팡이, 세균 등을 1차적으로 탐식하고 사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인데요. 호중구 수가 세제곱 마이크로미터당 50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염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이런 감염증이 동반됐을 경우에 호중구 감소증 발열로 인해서 중증 폐혈증까지 동반될 수 있을 정도로 호중구는 우리 몸의 감염증의 1차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입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로 인한 호중구 감소증 때 GCSF라는 호중구 촉진 이런 생성 인자를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 15만 정도의 혈소판 수치라면은 이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질병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흔한 원인 자체는 이런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관련 약제 관련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이런 혈소판이 파괴가 되는 비장이라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런 다른 약제로 인한 파괴 가능성은 없는지, 특히 고령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지 골수 자체의 문제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이 아닌지 감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혈소판 감소증 자체보다는 혈소판 감소증과 동반된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적혈구 감소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백혈구의 질적 이상은 없는지 같이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혈소판 감소증 자체라면은 우리가 이제 적혈구 감소증에서 사용하는 이런 적혈구 생성 촉진제와 같이 혈소판 감소증에서도 혈소판 생성 촉진제인 이런 TPO 아고니스트를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러한 백혈구 감소증, 혈색소 감소증, 빈혈, 그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의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감별을 해야 될 것은 골수 이상 형성 종양인데요. 이것은 혈액암의 일종이고 골수계에서 생성되는 이런 암과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수 이상 형성 증후군이라고 과거에 불렀지만, 최근에는 이것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악성 혈액암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골수 이상 형성 종양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같이 묶어서 혈액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군에서 골수 이상 형성 종양이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 환자군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재작년에 미국 위장관 학회지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 환자군에서는 10만 명당 4.5명 정도에서 골수 이상 형성 종양이 발생을 하는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군에서는 10만 명당 18.7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보고가 된 바가 있고, 특히 이런 앞서 보셨다시피 6-MP나 아자시오핀과 같이 사이오퓨린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이오퓨린 아날로그를 2년 이내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대적인 발생 빈도가 높진 않지만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가 되면서, 다만 이런 것을 저희가 이게 의심이 된다고 모두 골수검사를 하지는 않고 혈액학적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항상 골수 이상 형성 종양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골수 형성 이상 종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골수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골수 검사는 이런 좌측으로 측면으로 누운 상태에서 후 좌골롱에 이런 엉덩이 뼈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국소 마취를 통해서 골수 흡인과 골수 생검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자세를 취한 다음에 리도카인으로 국소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골수액을 채취를 하게 되고, 이 골수액을 도말 검사를 해서 모양이 이상한 세포들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세포 충실 또는 적절한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같은 부위에다가 더 큰 바늘을 넣어가지고 골수의 구조 자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골수 생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골수 검사는 골수 흡인 도말과 그 다음에 골수 생검 병리 결과를 이 두 가지를 관찰하게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흡인 도말을 통해서 이상세포들의 모양은 질적 이상은 없는지, 그 다음에 유세포 검사를 통해서 세포 표면 마커들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골수 병리 결과를 통해서는 세포 충실도라든지 이상세포들의 침착은 없는지를 평가함을 통해서 우리가 골수 형성 이상 종양이라든지 또는 다른 혈액암 가능성은 없는지, 단순히 이것이 약제 사용으로 인한 골수 억제 때문에 생긴 이런 혈구 감소인지를 감별을 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질환 자체 또는 치료 약제에 의한 골수 억제가 가능하고, 빈혈 또는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했을 때 이 원인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골수 검사를 하는 이유는 명확한 원인 없이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약제를 중단했음에도 한두 달 이상 혈구 감소가 지속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성 장질환 환자군에서 골수 형성 이상 종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골수 형성 이상 종양을 진단하고 또 감별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고려해야 되고, 골수 검사로는 골수 흡인 도말과 골수 병리 결과를 통해서 암세포들은 없는지, 그다음에 단순히 기능이 떨어진 것인지를 감별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약제들이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 혈액학적 독성의 이런 양상이라든지 빈도 또한 다양한 상태인데요. 꾸준한 이런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치료 받으시는 과정 중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혈액내과 진료를 또 의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먼저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다만 이런 질환들이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내과 진료가 의뢰되고 또 진료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치료 받으시는 질환에 대해서 일단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